여러분 솔직히 한번 말해볼까요? 금요일 저녁 잡혀있던 모임이 상대방의 사정으로 갑자기 취소됐을 때 여러분은 어떤 표정을 지으시나요? 겉으로는 애고, 아쉬워라, 다음에 꼭 봐 라고 답장을 보내면서 휴대폰을 내려놓자마자 나도 모르게 입꼬리가 쓱 올라가고 나이스를 외치며 소파로 다이빙해 본 적 없으신가요? 보통 사람들은 이런 내 모습을 보며 나 진짜 성격 이상해졌나? 벌써 고립되는 건가? 라며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억지로 약속을 잡고 원치 않는 술자리에 나가 리액션 인형처럼 고개를 끄덕이죠. 하지만 인생의 단맛과 쓴맛을 다 본 고수들은 다릅니다. 이들은 이 고요함을 결핍이 아니라 럭셔리한 자유로 정의합니다. 나이 들수록 인간관계가 좁아지는 건 당신이 사회적으로 퇴화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영혼이 비로소 불순물을 걸러내고 순도 100%의 진짜 인생을 조각하기 시작했다는 증거거든요. 오늘은 왜 당신의 카톡이 조용해지는 것이 비극이 아닌 명품 인생으로 가는 축복인지 그 서늘하고도 명쾌한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인정해야 할 불편한 진실은 우리의 인지 에너지가 이제 한정판 굿즈처럼 귀해졌다는 사실입니다. 인류학자 로빈 덤바는 인간의 뇌가 진심으로 관리할 수 있는 관계의 총량을 덤바의 수로 정의했죠. 최대 150명, 하지만 그중 정말 뜨거운 신뢰를 나누는 핵심 인원은 딱 5명뿐입니다. 이제 우리 뇌는 가성비 없는 관계에 에너지를 쓰면 즉각적으로 몸살이라는 경고장을 보냅니다. 54세 김 사장님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분은 자칭 타칭 지역구 마당발이었습니다. 휴대폰 연락처만 3,000개, 주말이면 결혼식과 돌잔치를 3군데씩 뛰느라 구두 굽이 마를 날이 없었죠. 그런데 작년 갑작스러운 건강 이상으로 수술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병실에 누워 연락처를 쭉 훑어보는데 막상 나 지금 무섭다 와줄 수 있니? 라고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더랍니다. 3,000명의 인맥이 한순간에 0으로 수렴하는 기적 같은 경험을 한 거죠. 김 사장님은 퇴원 후 가장 먼저 무엇을 했을까요? 연락처의 90%를 정리했습니다. 처음엔 나중에 아쉬울 때 어떡하나 싶었지만 웬걸요? 그동안 남의 경조사 챙기느라 못했던 산책을 하고 아내와 시시콜콜한 대화를 나누며 김 사장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나는 3,000명이라는 가짜 관객을 위해 무대 위에서 광대짓을 하고 살았더군요. 이제야 관객석에 내려와 내 인생을 감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맥은 자산이 아닙니다. 관리하지 못하는 인맥은 당신의 시간을 좀먹는 부채일 뿐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행복의 질을 따지는 영리한 미식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스탠퍼드 대학교의 로라 카스텐슨 교수는 사회 정서적 선택성 이론을 통해 이를 아주 명쾌하게 설명합니다. 인간은 시간이 무한하다고 느낄 때는 인맥을 넓히는 지식 습득형 관계에 집착하지만 살 날이 유한하다는 걸 깨닫는 시점부터는 정서적 만족을 주는 관계에만 집중한다는 거죠. 쉽게 비유하자면 20대의 인간관계가 배만 채우면 장땡인 싸구려 뷔페였다면 50대의 인간관계는 딱 한 점을 먹어도 감동이 있는 오마카세로 변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48세 이 여사님은 동네 모임의 중심이었습니다. 남들의 뒷담화와 시댁 자랑을 몇 시간씩 들어주며 허허실실 웃어줬죠. 그런데 어느 날 모임에서 돌아오는 길에 지독한 허기를 느꼈습니다. 분명 배불리 먹고 떠들었는데 마음은 텅 빈 것 같았죠. 이 여사님은 그날로 단톡방 3곳을 나왔습니다. 조용히 버튼을 누르는 순간에 그 짜릿함,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주변에서는 이 여사 무슨 일 있어? 변했네? 라고 수군댔지만 그녀는 대신 그 시간에 평소 배우고 싶었던 고전 읽기 모임에 나갔습니다. 예전처럼 왁자지껄하진 않지만 영혼의 결이 맞는 단 2명과의 대화가 10명의 수다보다 훨씬 큰 치유가 된다는 걸 깨달은 거죠. 나이가 든다는 건 무례한 사람의 소음을 참고 견디는 인내심을 키우는 게 아니라 그 소음을 차단할 리모컨을 쥐게 되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잠시 지금 이 이야기가 당신의 답답했던 속을 시원하게 뚫어주고 있다면 심리야 놀자 구독 버튼을 한 번만 눌러주세요. 남들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고 당신만의 속도로 걷는 법 제가 매주 함께 고민해 드릴게요. 이제 3번째 가장 뼈를 때리는 심리적 전환점을 짚어봐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그토록 관계에 목맸던 건 남에게 인정받고 싶다는 지독한 결핍 때문이었습니다.
심리학자 알버트 번스타인은 주변의 에너지를 빨아먹는 사람들을 에너지 뱀파이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진짜 비극은 뭔지 아세요? 우리가 그 뱀파이어들에게 피를 내어주면서도 나 참 괜찮은 사람이지? 라며 자위해왔다는 겁니다. 52세 초의 본부장님은 퇴직 후에도 예전 부하 직원들에게 전화를 돌려 밥을 샀습니다. 자신이 여전히 영향력 있는 형님이라는 걸 확인받고 싶었던 거죠. 하지만 돌아오는 건 바빠서 이만 가보겠다는 냉담한 반응뿐이었습니다. 최 본부장님은 큰 충격을 받았지만 상담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건 동료들이 아니라 본부장이라는 자리에 박수를 쳐주던 사람들의 반응이었다는 걸요. 이제 그 인정의 안테나를 타인이 아닌 나 자신에게로 돌려야 합니다. 남의 눈에 비친 내가 아니라 내가 보는 나를 돌보는 것.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명절에 모여서 사촌 누구네 집값이 올랐네, 누구 자식이 대기업에 갔네 하는 소리를 왜 들어줘야 하나요? 그건 관계가 아니라 비교의 지옥일 뿐입니다. 그런 자리를 과감히 박차고 나올 때 당신은 비로소 어른이 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저는 여러분께 선택적 고독이라는 최고의 사치를 제안합니다. 심리학자 도널드 위니코스는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이야말로 정서적 성숙의 최종 단계라고 했습니다. 일주일에 최소 이틀은 관계 다이어트의 날로 정해보세요. 약속을 잡지 않는 것은 물론 SNS도 멀리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견디기 힘든 정적이 찾아올 겁니다. 나만 뒤처지는 거 아냐? 나 이러다 세상에서 잊히는 거 아냐? 라는 공포가 밀려오겠죠. 하지만 그 폭풍 같은 불안이 지나가고 나면 비로소 들리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진짜 하고 싶었던 말, 당신의 무릎이 보내는 신호, 당신이 진짜 좋아하던 차 향기 같은 것들 말이죠. 또한 관계에서도 자기 결정권을 회복하세요. 상대가 만나자고 해서 나가는 건 하수입니다. 내가 만나고 싶을 때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만 골라 만나는 것이 고수의 관계법입니다. 이번엔 내가 나를 좀 챙겨야겠어. 다음에 보자. 라고 말하는 건 배신이 아니라 건강한 경계선 긋기입니다. 이 선이 명확한 사람일수록 주변에는 오히려 결이 비슷한 품격 있는 사람들만 남게 됩니다. 만만한 동네 아저씨, 아주머니가 아니라 함부로 대할 수 없는 향기 나는 어른이 되는 길이죠.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나이 들어서 카톡 친구가 줄어들고 주말이 조용해지는 건 결코 당신이 잘못 살아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삶이 잡동산이 가득한 창고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만 남겨진 프라이빗 갤러리로 변해가는 과정입니다. 명품관은 원래 동네 시장처럼 북적이지 않습니다. 당신이라는 존재가 이미 충분히 가치 있기에 이제는 더 이상 숫자로 당신을 증명할 필요가 없어진 것뿐입니다. 휴대폰이 조용해졌나요? 축하드립니다. 당신은 이제 비로소 자기 인생의 진짜 주인이 될 자격을 얻으셨습니다. 그동안 남의 비위 맞추느라 눈치 보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친구인 자기 자신과 연애를 시작해보세요. 혼자 먹는 밥이 처량한 게 아니라 나를 극진히 대접하는 만찬이 되는 그 경지를 꼭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꽉 막힌 인간관계에 시원한 바람이 되었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리한 관계 뒤에 찾아온 뜻밖의 평온함이나 아직 차마 정리하지 못한 고민이 있다면 댓글로 들려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읽으며 당신의 고귀한 고독을 응원하겠습니다. 심리와 놀자는 언제나 당신의 가장 단단한 마음 편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깊고 뾰족한 통찰로 찾아올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